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보통 이 신분증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이 주민등록증이나 뭐 운전면허증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뭐 자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깜빡하고 가지고 다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뭐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예. 네, 요새는 또 보안 때문에 신분증 맡기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관들 많잖아요. 저도 깜빡하고 신분증 안 챙겨서 못 들어간 적 몇 번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다들 그러실 텐데 이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는 이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이 됩니다. 예. 이 첫 단계로는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 모바일 신분증이 공무원증이 이번 주에 시범적으로 사용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모바일 공무원증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을 받은 뒤에 필요할 때 이 스마트폰에서 꺼내서 쓰면 되는데요. 화면에 뭐 표시되는 모양이라든가 적혀 있는 내용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같습니다. 네. 뭐 사용법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존 공무원증처럼 신분 증명용이라던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 청사 출입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예. 또 업무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도 이 모바일 신분증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일 텐데 맞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원 확인을 요청을 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했고요. 네. 또 이 사용한 이력도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버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공무원증으로 시작을 하는데 연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내년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증 등의 다른 신분증에도 이 서비스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되는 세상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네,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위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이 우리가 살균, 소독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이유로 주목받았던 이 전해수기 많이들 사용을 하셨을 텐데 수돗물에 있는 염소이온을 전기 분해하는 원리로 물만 넣으면 살균이 된다. 예. 살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해수기가 대부분은 이 효과가 엉터리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네. 이 한국소비자원이 99% 살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살균력을 보면 이 대장균이 최대한 35% 정도, 이 황색 포도상구균이 32% 정도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99%로 홍보했던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났죠. 그러네요. 심지어 이 가운데 6개 제품 정도는 사용 후에 오히려 세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또 이 성분만으로 보면 전해수기를 사용한 살균된 물은 손소독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개 제품은 손소독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이 전해수기에 대해서 시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살균력을 평가할 수가 없는데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전해수기 살균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네. 또 이 전해수기가 만들어내는 치아 염소산 나트륨의 안전성 논란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환경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순위에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동물원에서 고릴라들이 잇따라 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사람을 제외한 이 영장류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 사파리에 살고 있는 고릴라 2마리가 기침 증상을 보여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 판정이 나왔고요. 예. 또 이후에 한 마리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모두 3마리의 고릴라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동물원에는 8마리의 고릴라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감염된 고릴라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인 건 이 확진된 고릴라들의 건강은 곧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 동물원이 지난달 6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로 폐쇄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동물원 안에 있는 직원이 고릴라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저희도 여러 번 보도를 했던 것처럼 네. 개나 뭐 고양이, 밍크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들이 여러 번 확인이 됐었는데요. 사람
사람과의 생물학적 구조가 비슷한 이 영장류인 고릴라가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동물에게도 감염이 된다면 코로나19가 동물을 통해서 또 전파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뭐 이번 주에 또 화제가 됐던 소식이 이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이 우리가 버팀목 자금이라고 하는 예. 이 지원금이 지급이 시작이 됐죠. 예. 11일부터 시작이 돼서 뭐 당일 오후부터 바로 이렇게 지급이 이루어졌는데요.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대상이 됐던 뭐 노래방이라든가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의 업종에는 300만 원씩이 지급이 됐고요. 네. 또 이 식당이나 카페, 또 PC방 같이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버팀목 자금이 14일 오전을 기준으로 3조 29억여 원이었는데 예. 대상자가 한 27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한 85% 정도가 3일 만에 지급을 다 받았습니다. 네. 또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이 특수고용직이라든가 프리랜서 70만 명 그리고 법인 택시 기사 또 예. 8만 명에 대해서도 긴급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지난해 1, 2차 지원금을 받았던 65만 명에 대해서는 15일까지 50만 원을 주게 되고요. 또 이 새로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는 심사를 거친 뒤에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뭐 정부의 목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지원금 지급 소식은 다행이지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다음 달이면은 백신 접종이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네. 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뭐 조만간 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우리 방역 당국이 오는 11월까지 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집단 면역에 대해서는 조금 이 비관적인 의견도 나왔는데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은 됐지만 올해 안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현재 이 백신 접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일부 국가에서는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 전 세계적인 집단 면역이 그리 빨리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뭐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11월까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진다면 네. 아무래도 이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백신이 다 들어올 수 있는지가 확신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 접종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맞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예. 이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네. 또 이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고 나면 더 빠르게 강한 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백신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의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